박정훈 대령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던 날, 해병대 동기들이 정말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다 인터뷰하면서 증언하잖아요.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정말 원칙주의자였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박정훈 대령 얘기를 좀 땡겨서 합시다.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이 순서가 무엇이 중요해?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.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.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삶으로 보여줘야죠. 지금 이제 그 항명 혐의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입장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, 이거는 사실은 어떤 중죄를 씌우기 위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접촉을 막아서 박 대령님이 얘기할 수 있는 입을 닫으려고 한 거였거든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더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근데 노컷뉴스 인터뷰를 보면 변호사 얘기가 우리가 녹취 없이 시작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. 지금 있는 거 보면 이 녹취의 대상이 변호사하고 그 박정훈 대령하고의 얘기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실질적인 통화 녹음, 그리고 법무 담당관, 지금 이제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법무 담당관하고 법무관리관 유재은 하고의 녹취 이외에도 결정적인 당사자들 간의 녹취를 갖고 있다,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김현정 씨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이 녹취록이 박정훈 대령께서 요거 뭐 관련 녹취록에 사령관 담은 녹취록 같은 거 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을까요? 라고 하는데, 말을 약간 흐리기는 하는데, 이거는, 이 일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러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,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,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한 녹취,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,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,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너무 좀 순진하지 않았느냐, 이딴 소리.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없이 했겠느냐는 거지. 없이 했겠어? 왜냐면 이게 항명의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봐야 돼요. 거기에 대해서 그 서류를 빼오라고 그랬거든.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 접수한 서류를 직접 빼오라 그랬단 말이야. 근데 누가 그걸 시키는데요?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통령이 VIP가 얘기된 것 같아. 그래요?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빼오는 게 아니라, 나는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 수사 더 못한다. 나는 이런 부분에 외압 받고 있으니까 나 군 기관 말고 외부에서 받게 해달라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지.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무작정 시작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지금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은 던진 거고,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은 아무것도 안 한 사이에 누가 했는지 몰라요. 국방부가 했는지, 국방부가 했겠죠. 대통령이 시켜서. 국방부에서 스스로 장관 그 결재 무시하고 밑으로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는 서류를 국방부에서 빼갖고 온 거야. 그러니까 국방부 최고 고위층에서 거길 가고 경찰서에 있는 서류를 빼온 거야. 그러니까 2차 판 서류를 그렇지. 빼온 거죠.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. 어찌됐건 한번 접수한 서류를 빼왔다는 것도 웃기는 거란 독재국가요, 말이야. 독재국가.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은 이거를 빼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사실은 이게 큰 거야. 이거는 완전히 모든 법을 개무시한 겁니다.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접수된 사건의 서류를 빼버린 거예요. 빼준 경찰도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.
문제는 이거를 빼주는 데 대해서 너가 그걸 빼와라고 시켰는데 안 빼와서 빼왔다. 이거야. 이게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게 조사를 하라 마라 해서 항명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끝냈어. 네. 끝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빼와. 그랬는데 그걸 안 빼왔다는 거야. 지금 항명의 주 목적은.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해병사령관이 야, 그 수사 잘못된 것 같으니까 네가 그것을 빼와라 라고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령관이 나는 그런 빼오라는 명령을 한 적, 왜냐면 이 사람은 빼오라고 하는 외압을 느끼는 순간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안 뺐어, 이 사람은. 이 사람이 빼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항명을 한 적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명한 게 없는 거야. 서류 빼오라는 명령을 못 들었다니까, 사령관한테. 다만 사령관이 지금 이 외압이 있고 이 외압의 중심이 대통령실이고 심지어 국회에 나가거든. 나 대통령실 안보 차관한테서 전화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해버린 거야.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항명을 씌우려고 해도 항명을 씌울 게 없어요. 아니 이게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했어요. 이 사람한테. 그래가지고 군형법상 항명으로 입건이 된 겁니다. 근데 그거는 보류하라고 했단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. 이미 이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집어넣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가서 빼오라는 소리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. 그 중간에 야, 내가 너 보류하라고 했어?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건 항명이 되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, 대령은. 박정은 대령 입장에서는 일 다 끝내놨는데 이건 뭐 하는 거야고 뒤집은 거고 그걸 도로 빼오는 거를 나보러 빼오라고 하니까 나는 못 빼요. 나는 정상적으로 수사 마치고 넣었는데 차라리 이걸 빼지 말고 이걸 뺄 거면 나한테 추가 조사를 하게끔 날 복권을 시켜요. 그럼 위에 놈들까지 다 잡으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아무튼 VIP 관련인데 녹취도 없이 싸움 시작했겠나 하는 요 변호사의 말이 참 인상 깊네요. 네. 결국은 왜 윤석열이 지금 있는 그 일사단장, 포항에 있는 일사단장을 빼주려고 했느냐. 결과적으로 둘이서 또 포항에서 은밀한 인연이 있었더만. 그 포항제철 잠겼을 그 홍수 났을 때, 얘가 장갑차 동원해갖고 막 이렇게 휩쓸고 다니면서 몰라 장갑차로 뭐 얼마나 인명을 구조했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해병대가 장갑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수해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이미지가 나가면서 윤석열 기가 좀 산 거야. 그래서 현장에 내려가고 포항 그쪽에 수해 현장 시찰할 때 얘를 뒤에 달고 다녔더라고, 수해원으로. 아니, 대통령이 수해 지역을 하는데, 그 당시에 뭐 행정에 관련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야 정상인 건데, 해병대 사령관을 데리고 다닌 거야. 작년 여름에 임성근 해병 1사단장하고, 뭐, 수해 활약상이 이거 뭐 여론의 시선을 돌렸다고 하네요. 이 장갑차가. 나는 저게 왜.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. 나도 기억 안 나는데, 수해가 날 직후도 아니고 이미 잠겨버린데, 장갑차 보내는 게 뭔 의미가 있나 했는데, 아무튼 그게 퍼포먼스가 됐나 봐요. 이게 KBS 뉴스 요건데, 이 사람이래요? 임성근. 그러니까. 사단장. 그러니까 얘가 가갖고 이제 그걸 해줬어. 해줬는데, 옆에 있는 김태현아, 이정석이 그랬겠지. 그 사람 제가 예전부터 청와대 있을 때, 행정관으로 같이 있던 친구인데, 똘똘하고 일 잘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, 이번에 내려가시면 어떻게 한번, 걔랑 같이 그 퍼포먼스, 한번 같이 하시죠. 그래서, 아니, 군을 데리고 다니니까, 누가 보면 뭐 소방대고 행정공무원 하나도 없고, 아니 근데 이게 뭐 장갑차로 이 차를 이렇게 뭐 끌어줬어? 뭐 할 수 있나? 견인했어? 아니 사진이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? 난 잘 모르겠네. 그러니까. 구조 작전이래요. 난 잘 모르겠네. 그냥 비 오는데 장갑차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. 침수 지역을.
그 이상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. 만일에 뭐 어디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하나 구했다 그래 봐봐. 대서특필됐지. 아, 그 보리밥집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보리밥에는 술이 뭐가 잘 어울리나?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. 아니, 수혜는 그 지역 상인이 막 울면서 막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데 보리밥 메뉴판을 보고 있어. 그래서 이제 정규 인사가 이제 시즌이 오면 얘 이제 승진 시켜가지고 말이야. 내가 이게 이쪽도 한번 쫙 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참 귀엽게 보던 아이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른다고 하니까 누가 내 사람을 자르려고 하냐 말이지 라고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지고 쾅쾅쾅쾅 네 번. 대도 않은 짓거리 이게 쾅쾅쾅 했다 그래서 아 그거 안 되는데 그 접수 다 되는데 뭐 어떻게 아니 그럼 직접 가서 빼시든가 이래야지 정상인 거지. 알겠습니다. 제가 그걸 다 도로 빼오겠습니다 하고 경찰서 가서 서류를 뺏어와? 아니 뺏으러 왔다가 경찰관이 이걸 한 번 접수된 서류를 빼줘? 그것도 당사자가 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의 연속인 거예요 이 나라는.